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달력 한 장이 넘어갔을 뿐인데 우리는 늘 이 시점에서 묻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질까? 내 삶은 무엇이 달라질까? 어떤 변화는 제도에서 시작되고 어떤 변화는 도시의 구조에서 또 어떤 변화는 한 사람의 말과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주말 뉴스에서는 2026년 새해를 주제로 다양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말의 해입니다. 말은 예부터 힘과 속도, 도전을 상징해온 동물이죠. 하지만 새해를 맞아 흔히 이야기하는 붉은 말의 해라는 표현, 과연 전통적인 의미일까요? 말의 해를 맞아 열린 전시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말은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해온 동물입니다. 자동차나 전차가 생기기 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이동수단이었고 짐을 옮기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의 털은 필기구가 되거나 머리에 쓰는 가세 주재료로도 쓰였습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말을 영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꼭두 인형에는 말 모형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고 좀 아쉽긴 하지만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일 수도 있는 물건이었고요.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이면서 친구이자 버디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6년 병오년은 흔히 붉은 말의 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띠에 색을 붙이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던 풍습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상수를 목적으로 붙이던 것들이 한국에도 들어오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붉은 기운이라고 해서 정마 이렇게 쓰는데 일본에 넘어가고 또 그게 중국으로 파급되면 약간 상품화돼서 이전엔 청마고 이번엔 정마다. 그래서 정마 상품들을 막 내놓고 판매하려는 어떤 상업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동감과 강인함, 순발력 등을 상징하는 말. 이 말의 해를 주제로 한 특별 기획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이 다가왔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력을 지닌 말처럼 희망과 힘찬 기운이 솟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삶도 조금은 달라지길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6년 서울에서의 일상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6년 서울 생활의 변화, 이재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달학원 파크 골프장. 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새해엔 서울 안에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파크 골프장 32개, 스크린 파크 골프장 61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도 전국 최초로 문을 엽니다. 3월 강서구 등촌동엔 복합문학복지공간 어울림 플라자가 개관하고 하반기엔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가 노원구 상계동에 조성됩니다. 또 강동구에 있는 광나루 한강공원은 신종 생활 스포츠인 피클볼을 칠 수 있는 경기장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형 물놀이장이 생깁니다. 연령대별 맞춤형 서비스 역시 확대됩니다. 5천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 카페가 실내를 넘어 실외 공간으로 영역을 넓히고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지원했던 초등 안심벨이 새해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에게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강의인 서울런엔 AI 기술이 전면 도입되고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과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도 강화하고 대사증후군과 치매 관리가 가능한 손목닥터 9988은 통합 건강 앱으로 개편돼 기능이 늘어납니다. 서울의 축제도 한층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5월 성동구 서울숲에선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하고 AI와 로봇 등 혁신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축제도 열립니다. 이 밖에도 새해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자책과 공공기관에 비치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일상의 변화만큼이나 새해를 바라보며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바로 쉬는 날입니다. 2026년에는 주말을 포함해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모두 8차례나 되는데요. 김효승 기자가 2026년 달력 속 휴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휴일 수는 주 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올해보다 하루 줄어든 118일입니다. 공휴일 자체는 올해보다 이틀 늘었지만 현충일과 광복절 등 4개의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쉬는 날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월 설 연휴입니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의 연휴 뒤에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차를 쓰면 앞뒤 주말을 합쳐 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모두 4차례입니다. 3.1절과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과 개천절까지 총 4번의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10월에도 황금 연휴의 기회가 있습니다.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5일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 그 사이 사흘 연차를 사용하면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최대 9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휴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8년 만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최근 제안된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실제 휴일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현충일과 신정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4월과 7월, 11월은 공휴일이 전혀 없는 이른바 휴일 가뭄달이어서 직장인들의 체계적인 연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연휴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서울 지역의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환경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강북과 도봉 등 서울 동북 지역은 노후 주택이 많고 주거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봉구의 30년 넘은 노후 주택 비율은 49.2%.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동북권에 몰려 있습니다. 종로의 노후주택 비율이 도봉에 이어 2번째로 높았고 노원과 양천, 강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거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와 강북, 도봉의 주택 만족도가 서울시 최하위를 기록했고 주거 환경 만족도도 서울시 평균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에 서울 동북 지역에선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세권이나 중공업지역처럼 여건이 갖춰진 것을 속도를 더 내야 된다고 보고요. 어려운 곳이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정비 같은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 커지지 않도록 정보 공개, 소통, 구조를 더 탄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동북 지역엔 고령 인구도 몰리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65세 이상 고령 가구 비율은 33.2%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강북구가 31.6%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도봉구의 청년 가구 비율은 11.9%에 불과해 서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주거 환경은 사람들의 선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여전히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이 발표한 지난 11월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한 달 사이 5,500여 명이 순유출되며 9개월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시도 간 순이동 인구는 마이너스 5,5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기준 서울의 총 전입자는 약 8만여 명, 총 전출자는 8만 5천여 명으로 자치 구간 이동을 포함한 전체 이동 규모에서 전출이 전입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올해 3월 이후 11월까지 9개월 연속 다른 시도로 나간 인구가 들어온 인구보다 많은 전출 초과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흐름과 인천에서 경기로 유입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는 2만 7천여 명, 인천은 1,900여 명이 순유입된 반면 서울은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동자 수가 42만 8천 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전국 총 순유출 인구의 약 13%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 부담과 생활권 확장이 서울 전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전국 인구 이동에서 전출 초과 도시로 남았지만 전출입 규모는 완만히 줄어들며 수도권 순환 이동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이처럼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 속에서도 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도봉동 누원고등학교 앞 상도교에서는 한때 사라졌던 동부간선도로 진입로가 다시 설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랜 불편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봉구 도봉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잇는 다리인 상도교. 도봉동 북부 지역 주민들은 상도교 진입로를 통해 동부 간선도로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상도교 진입로는 동부 간선도로가 확장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에 도봉동 북부 지역 주민들은 노원교까지 내려가 동부 간선도로를 타야 합니다. 도봉동 북부 지역에서 노원교 진입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3,500대. 노원교 진입로는 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몰려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봉동 주민들은 상도교 진입로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도봉동 주민 4,456명이 서울시의회에 관련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엔 도봉동 주민들의 청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도 상도교 진입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예상 규모도 지금 약 한 30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도봉구 주민이나 의정부에서 넘어오시는 주민들한테도 좀 되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상도교 진입로가 설치되면 차량이 분산돼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주민청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타당성 검토 등 후속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역의 변화는 교통과 생활을 넘어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됩니다. 인천 서구 청라에서 추진되어 온 의료 복합타운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이 착공에 들어가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복합 서비스 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전합니다. 셋, 둘, 하나. 청라 의료 복합타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 의료 복합타운이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복합 서비스 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청라 의료 복합타운은 지난해 12월 건축 허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올여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지역 정치권과 서울 아산병원 등 관계자들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올해를 넘기지 않고 착공하게 됐습니다. 이 급증한 공사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좀 도출했습니다. 의료 복합 타운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좀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세계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는 그런 병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은 중증 전문 병원으로 97,459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약 800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은 서울 아산병원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진료, 교육, 연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난도 중증 질환 치료를 책임지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 아산 청라병원 외에도 카이스트 연구소와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병원 연구소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숙박 등의 복합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 문제, 또 제3연육교, 또 이곳에 스타필드, SSC 동구장 등 많은 시설과 함께 이 지역이 새로운 문화와 관광과 의료의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5천 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30년 운영 기준으로 3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건넵니다. 잘해보자, 괜찮을까?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어떤 말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진중한 인터뷰에서는 작가이자 행정가인 이필영 구청장을 만나 그의 삶을 이끌어온 말의 기억, 그리고 흔들리는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의 온도에 대해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제가 만나볼 분은 말의 소중함,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실 분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시라고요? 반갑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이필영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봤더니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얻은 힘? 그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말이 있을 거고 어릴 때 이 말을 통해서 힘을 얻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핵심적으로 뽑아주신다면. 나는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IQ 테스트를 하는데 그 IQ 테스트 시험을 보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뭐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IQ 몇이다. 나는 130이다. 나는 120이다. 딱 하는데 나는 그걸 물어볼 그 저기가 선생님한테 물어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나는 그 머리가 적당히 나쁜 것 같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극복했던 게 우리 회사 들어가면서 이제 IQ 검사를 하는데 내 IQ가 되게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거 옛날 거 뭐지? 근데 그게 놀림이었었지. 내 진짜 IQ는 아니었었거든. 책 속에 아버지와의 에피소드 부분이 나오는데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 중에서 평생 남는 한 문장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한 12번은 실패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앙인이셨는데 그렇게 실패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나눔을 이제 철학으로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 인생에서는 아버지가 주신 엄청난 큰 힘이 되는 말이죠. 그것이 이제 말은 씨앗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말은 그 씨앗이 자라면 나무 같지 않습니까? 나무처럼 성장하는 거고, 말은 보니까 누군가의 가슴 속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삶 속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결국에는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꿔가는 그런 힘 있는 그 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말은 말의 온도더라고요. 우리가 평상 말을 36.5도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좋은 말은 저는 정직한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말은 상대를 배려해주는 말. 그러니까 나 중심의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아프지 않게 하는 말들, 힘들지 않게 하는 말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는 좋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진정한 성공은 뭘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그 쇼팽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한 말을 제가 참 아주 가슴 깊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피아노를, 악기를 연주하는 데는 그 사람만의 결이 있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거다. 음악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음악을 하면 그 사람은 실패를 한다. 네가 갖고 있는 열정과 힘을 가지고 음악을 해라. 쇼팽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성공이나 완성은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 그게 저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장관이 되는 게 목표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삶의 진정한 목표고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그 사회적 위치로다가 사람이 그 성공을 따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불행해지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요즘 세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나 자신을 노래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을 타인에게서 세상에서 찾거든요. 물론 좋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 말을 좋아한 말이 있었는데, 내 모습 그대로. 이것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제가 참 부족하거든요. 남들보다 이렇게 키도 작고, 하고 또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바로 응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보석이 되는, 자기 보석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젊은이가 해야 할 가장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괜찮고 다시 하면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시작은 늘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방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누군가에게 건넨 말, 그리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은 어떤 온도였는지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밀어주는 힘이 되고 때로는 버티게 하는 손잡이가 됩니다. 2026년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따뜻한 말들로 채워지길 바라며 주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